핫 이슈였던 2021년 인천을 강타했던 돈봉투 사건 역시 그거는 전혀 후원금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얼마나 잘 사용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이 뇌물이나 부당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개방소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연수 이번에 어디 의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0살에서 26살을 청년으로 보고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두 분은 독일로 가면 청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우리나라랑 첫 단추부터 접근이 달라서 예. 이색적이었고 우리나라에 지금 도용할 수 있는 제도와 도용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총선 끝나자마자 간 경우잖아요. 요즘 당 분위기라든지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사실 좋지만 그래도 한편은 민심에 좀 무서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배를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더 겸손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더 많습니다. 큰 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저희도 수능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의 공약이나 그리고 정권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 지역 밀착형 민원이 참 많았던 기간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선거 끝나고 이후에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도 좋고요. 각 소속 당도 좋고요. 요즘 현안 최우선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꼽자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조직위원장이 자동으로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내 조직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에 당선되었다면 당연히 당협위원장으로 가는 수순이겠지만 이제 원외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협위원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결정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네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중앙당을 바로 잡고 이제 당내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도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 조직 개편에 지금 가장 당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요즘에 좀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님이 저희 단수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국회의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거의 지금 일방적으로 끝나는 분위기 같은데요. 아직은 모르겠죠.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사퇴하고 조정식 의원도 사퇴하고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명심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건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저희가 너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민생 안전을 위해서 저희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방의원들이 바라던 바였었는데 드디어 이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요. 우리 법령은 이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정치자금의 기부는 오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에 이제 상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이제 정치인들을 나열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원들도 상설 후원금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후원금 제도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안을 오늘 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의회 후원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의회 제도의 발전에 발맞추어서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의 제도를 통해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이제 후원의 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규모가 국회의원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현행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단이 지나치게 적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의정활동에 물론 그게 다 법에 의해서 지출돼야 되니까는 잘못
쓰지 않게끔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1대 국회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거 전후로 이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견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소통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후원의 규정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견을 보이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조용히 좀 개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1억 5천 한도고요. 지방의원들 아까 광역은 5천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3천이 되는 거네요. 네. 이단비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후원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선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후원회까지 만들 여력이 없고 두 분 다 후원을 만드진 않으셨군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상시 후원을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면 본인이 의정 활동하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선거 비용은 선거 비용에 포함되고 기껏 후원은 자기 돈이 아닌 후원 그러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쓰면 저희가 돌려받잖아요. 돌려받잖아요. 돌려받을 때 그 돈 어떻게 해요? 일정 금액 이상, 제 금액 이상의 돈을 돌려받으면 후원금을 받은 거를 저희가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에서 저희가 돌려받은 돈을 국가에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안 주는군요. 네,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돈으로 못 가게끔 개인한테 남의 모이게끔. 돈 받아서 선거 치른 돈은 네, 맞습니다. 안 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괜히 꽁돈 생기지 말아라. 의정 활동할 때 국민들께서는 세비가 그렇게 많냐, 뭐 해외 연수 가냐 불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또 정작 의정 활동을 하는 뭐 기초 광역의원들은 이거에 전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후원금으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이건 나름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기존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의정 보고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 그리고 세미나 보고회 그 보고회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도 모두 개인이 자금을 부담해서 의정 활동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정당한 합법적인 의정 활동비를 제공을 받는 거다 보니까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유권자로서는 투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참여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너무 필요했던 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비를 받긴 받지만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대기업을 다니거나 일반 뭐 전문직 활동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서도 내 정치 활동을 사비로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4인 가족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좀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런 후원금 제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따로 보조가 가능하다면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의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사실 그 세금 신고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힘들어요. 근데 아마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담당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랑 말씀을 드려보면 혹시 공동 후원의 사무실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에 후원의 사무실을 두는 건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선관위에 이제 절차를 밟으려면 사실 개인이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후원금 사무실 개설만으로 사실 국회의원과 동일한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역의원도 골치 아프죠. 하려면 저희도 하려면 이게 일반적 월세 그다음 관리비 그다음 직원 한 명 고용하면 사실은 이게 5천만 원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보좌진이 저희 한 명의 보좌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보좌진이 저희 다른 업무를 도와줄 수도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원금 관련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들 하는데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 대표님? 국민들께서 이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정치 자금은 오직 후원금과 기타금을 통해서만 받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인이 뇌물이나 부당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서 세액공제를 통해 투표와 함께 좀 의미 있는 정치 참여 수단이 하나라도 더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생긴 제도인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서 불법 자금을 스폰으로 정치인을 육성을 한다면 그 정치인이 기업 관련 법률을 만들 때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디즈니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데 간에 로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이제 후원금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가장 대표적인 논란일 것 같습니다. 상시 후원회 만들게 됐잖아요. 7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됐는데요. 네.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일단은 만들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과연 이 5천만 원을 다 모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명당 10만 원씩 해도 저희가 500명 의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할까? 연간 후원 한도잖아요. 네, 연간 5천만 원인데요.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후원회를 열 생각인데 저도 정종혁 의원님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다 모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거 때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지인분들이 계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도 이제 후원회가 가능하다라는 걸 홍보 겸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그리고 후원회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지역 사무실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에 이제 고승덕 국회의원께서 양심 선언을 했던 돈봉투 사건이나 2021년 인천을 강타했던 돈봉투 사건 역시 후원금을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천에서는 가장 핫 이슈였던 정치 자금은 사실 돈봉투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봉투를 엄청 강조하시네요. 아니, 그렇죠. 그거는 전혀 후원금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네요. 돈봉투하고 후원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정치 자금에 상관없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논제를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승분해가지고 논제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대부분 후원금 관련 주요 판례는 이제 알선수재 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판례들이죠.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사실 의원 자격을 상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그러니까 후원회 제도를 사용함에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해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개인이 저희한테 주는 후원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얼마나 잘 사용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단순히 저희한테 오는 후원금이다 생각해서 막 사람 고용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혹시 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이 대표님? 요즘 정치 혐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국민들도 많잖아요. 특히 후원금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선출직 의원들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건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또 후원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제도를 올바로 사용해서 국민들 게 착실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보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약간 보여주기식, 이제 홍보가 돼야 되니까 보여주기식에 좀 치적 쌓기 위한 그런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지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